안녕하세요. 굿프렌드 경매학원 원장 심한보입니다. 지금 제가 바빠서 경매 강의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부지런하게 해서 좀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도 다 행복하시죠? 늘 제가 말하는 거지만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꼭 가슴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각자가 아주 소중하고 위대한 탄생이죠. 여러분 이미 위대한 탄생을 지나서 위대한 승리를 하셨잖아. 이미 우주에 태어나실 때 승리로부터 시작된 거지. 여러분들은 그걸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는 눈을 뜨나 감으나 위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주 잠재의식적으로 내재가 돼 있을 때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이 온다는 것을 꼭 인식하시고 모든 자세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과 성공의 정도라고 봐요. 그리고 지름길이에요. 오늘 경매는 여러분 선배들 거예요. 100기 때 일어난 일인데 지금은 지금 155기죠. 오늘 거는 다소 좀 복잡한 물건입니다. 너무 쉬운 물건만 선택하려면 안 돼요. 복잡한 게 승리 수당이랄까요? 돈도 많이 되고 성공도 좀 화려합니다. 오늘은 첫째 뭐냐면 지분 경매예요. 지분 알죠? 공유지분. 공유지분이 껴있고 또 건물이 나오지 않은 땅만 나온 건물이야.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또 중복경매입니다. 다른 말로 병합사건이에요. 즉 2개 이상의 경매권이 들어온 거잖아요. 경매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이 상당히 권리 분석을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딱 산지 열흘 만에 팔았다는 사실입니다. 딱 열흘이에요. 제 경매 역사에도 기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열흘 만에 팔렸고 또 프로수가 즉 남긴 프로수가 수천 프로에 달하다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데가 있어요. 다만 이거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천 프로가 됐다는 것은 남을 만한 얘기가 되겠죠. 제일 먼저 몇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죠. 법정지상권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유지분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중복경매다, 즉 병합사건이다. 그 다음에 열흘 만에 팔았다는 사실이잖아요. 많이는 안 남았죠. 수천 프로가 남았다는 거예요. 금액이 크지가 않아서 많이 남지 않았지만 수천 프로가 됐다는 거.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건, 자, 그런 사건들을 다 풀었다고 칠 때, 돈은 어떤 걸로 되는 거냐면,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맞아요? 돈인데, 돈은 뭐로 되냐면, 이걸 풀었다는 자체가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과연 얼마나 있는 것이냐. 또 그 건물의 가치, 건물에서 뭐 돈이 나온다거나, 건물 자체가 훌륭하다거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서 철거당할 운명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 주인은 그렇게 겁을 안 낼 수가 있죠. 그게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돈으로 가치가 있든 건물로 가치가 있든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중복경매다 보니까 하나는 근저당으로 들어왔고 하나는 가압류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왜 중요한 얘기냐면 만약에 가압류로 들어온 사건으로 이걸 친다면은 가압류로 들어온 사건은 강제경매잖아요. 강제경매는 법정지상권을 논하면 안 되죠.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건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저당권과 비교하지 않고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제경매로 진행된 것은 가압류로 진행된 거잖아요. 가압류로 진행된 것은 저당권이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의 날짜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저당권이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로 된 것은 반드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관습법상 법정유사건을 적용하는데 토지의 주인과 건물의 주인이 한 번이라도 같은 적이 있다면 이것은 관습법상 법정유사건이 성립한다라고 판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경매 물건은 과연 저당권도 있고 가압류도 있는데 어떤 걸 적용시켜야 될 것이냐. 이건 생각보다 좀 간단하죠. 등기부에 보듯이, 등기부에 나와 있듯이 저당권이 먼저 시행을 했느냐, 가압류가 먼저 시행을 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야. 다행히도 여기 보니까 저당권이 날짜가 빠르죠. 그래서 임매경매와 강제경매 중에 실행이 된 것은 임의경매로 봐야 된다. 그럼 이것은 근저당권을 우선으로 한 경매다 보니까 당연히 관습법상이 아니고 그냥 법정이상권이 적용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법정이상권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는 가장 기초적인 걸로 저당권 날짜와 그 다음에 건축을 한 날짜를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보다시피 경매제에 나와 있듯이 착공일이 나와요. 착공일. 착공일이 나오죠? 몇 년입니까? 착공일이? 착공일이 근저당 날짜랑 똑같아요. 공교롭게. 똑같아서 근저당 날짜가 1013년 3월 28일이죠. 착공시일, 밑에 착공시일이 나와요. 거기 나오는 거에 보면은 똑같은 날짜, 2013년 3월 28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같은 날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에 착공을 했다면, 그 땅 위에는 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아시겠죠? 없죠. 없다는 것은 법정유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권한이 많이 생기죠. 어떤 권한?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 두 번째, 거기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퇴거 명령을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치료 청구를 할 수 있죠. 원칙적인 얘기는 치료라고 안 한다 그랬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가 다 떨어지는데 불과 5개월밖에 해서는 안 걸립니다. 옛날엔 굉장히 어려운 소송으로 이걸 치부했었는데 요새는 5개월이면 끝나고 마지막 그 소송이 끝나는 날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항소나 뭘 해도 우리가 철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쯤 되면은 이제 그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발바닥에 불이 붙은 게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공유지분 문제가 또 나와요. 공유지분. 다행히 요 사진에서 보듯이 노란 게 도로입니다. 빨간 게 우리 토지가 건물이 서 있는 토지예요. 이 노란 것이 도로란 말이야. 근데 잘 살펴보니까 이 공유지분이라는 것은 그 도로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그 도로는 이 단지 내 모든 사람이 나눠서 몇 분의 n분의 1씩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에 나온 거는 하등의 공유지분이라 하더라도 우리한테 간섭할 수 없다. 우리 이 토지만 잘하면 되는 거죠. 이 토지에 두 개의 건물이 있어요. 이 토지 위의 건물은 3층짜리 건물인데 바닥이 한 15평, 그 다음에 한 10평 이런 식으로 줘서 건물 하나가 한 40평이 된단 말이야. 그럼 두 개니까 합하면 약 80평입니다. 요새 건물 신축하는데 평당 500 잡잖아요. 그러면 80평이면 5, 8이 44억. 건물의 가치는 4억이다. 또 내가 이것을 1억 5,200에 잡았다면 나는 건물 가격이 약 3분의 1 가격의 비중이 되는 거죠. 어떤 게 유리해요? 땅 가격에 비해서 건물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물주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건을 이제 얘기하는데 점점 재밌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입찰 가격을 써놓고, 제가 그날 부천학원에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천에 이제 강의를 갔는데, 막 수업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장님, 저희 떨어졌어요. 뭐? 난 붙을 줄 알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2억 200짜리 감정가에 한 번 떨어져서 1억 4,200인데, 제가 1억 5,200을 썼거든요. 75%를 쓴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75% 썼을 때, 당연히 내 과거에 볼 때, 당연히 먹었단 말이에요. 1등을 했단 말이죠. 떨어졌다는 거야. 더 놀랄 일은 뭐냐면, 1등이 2억을 넘게 썼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복잡한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중복경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1등이 202억을 넘겼을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돼서. 더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1시간 수업을 끝내고 나오니까 우리 여실장이, 원장님 전화 많이 왔었어요. 받아보세요. 보니까 회원님들이야. 100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갑자기 또 우리가 1등 했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1등을 했냐? 했더니 상대가 2명이 공동 입찰을 했는데,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공동 지분에다가 막도장을 찍었다는 거야. 본인들이니까 막도장이면 될 줄 알았죠. 근데 이게 공유지분으로 올 때는 공유 명단이 있잖아요. 지분도 써야 되고. 그래서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건 잘했어요. 근데 인감증명을 첨부해놓고 막도장을 찍은 거야. 그래서 불어가 떨어진 거죠, 그냥 거기서. 떨어지고 우리가 1등을 한 거야. 그래서 처음엔 그쪽이 1등 했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1등을 하게 된 동기가 됐죠. 그렇게 됐을 때 일단 나는 뭐가 나냐면 돈 냄새가 났어. 아, 이건 돈을 받을 수 있겠다. 꽤 많이. 왜? 걔네가 2억을 넘게 쓰고 들어왔다는 거는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야, 이건 1억 정도 이상은 받아낼 수 있겠다. 라고 이제 다시 일산학원으로 와서 만났을 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좋아하고 막 난리,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운 좋게 떨어졌는데 붙은 것도 기분 좋지만 돈이 생길 것 같다는 예감에 더 좋아졌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며칠 지나니까 역시 떨어진 셈이 찾아온 거야. 찾아와서 딱 우리 계획대로 맞잖아요. 그래서 자, 1억 받을 생각으로 부르기를 1억 5천을 저희가 불렀어요. 우리 학생 대표가 회장이 있었거든요. 기수에 100기 회장이 1억 5천 달라. 그러면 팔 수 있다. 이게 된 거야. 그쪽에서는 뭐 2천만 원이면 안 되겠냐. 차이가 많이 나죠. 2천만 원과 1억 5천. 그래서 성정이 되겠어요? 안 되고 이제 헤어진 거야. 헤어져서 그날 저녁에 또 그 기수랑 모여서 건강하게 술도 한잔 먹고 그 현장 그 집도 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집이 깔끔해요. 사진에 보이시는 것 같지? 집이 깔끔합니다. 아, 완전 신축이야. 오히려 한 3% 정도 좀 못 졌어. 못 진 데가 좀 있어. 마당 같은 게 좀 덜 다듬어져 있고, 꽃 심은 부분도 별로 안 돼 있고. 오히려 신축 중에 신축이죠.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기분이 좋았어요. 자, 이거의 결말은 어떻게 끝날 것일까? 한번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이름이 뭐며 찾아왔는데 자기가 신기명이라고 그러는 거야. 신기명. 등기 한번 볼까요? 자, 등기 한번 펴보겠습니다. 등기를 보니까 이거 재밌는 거 여러분 알아두면 꼭 필요한 겁니다. 등급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번 근저당, 제일 빠른 근저당이 은행이죠. 우리은행이죠. 1억 3,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해놨어요. 여기서 지상권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좀 약간 의미가 달라요. 자,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토지니까 아무것도 짓지 말아야 되는 거야. 지면 은행이 손해볼 수가 있잖아. 근데 몰래 짓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원래 근저당권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건축허가가 나는데 참 희한한 일이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올라가는 게 있어. 그래서 은행에서는 그거를 강화시키려고 지상권을 설정한 거야. 이게 그런 뜻의 지상권이야. 거기다가 건물을 네 맘대로 줘도, 땅 주인이 네 맘대로 줘도 그 권한이 나한테 있다는 뜻이야. 누구? 은행한테 있다는 뜻이야. 그런 뜻의 지상권이야, 이거는. 30년 동안 꼼짝 말아라는 거지. 자, 그 뜻입니다, 이건. 다른 지상권 좀 달라요. 그 다음에 또 근저당이 있어. 누구 근저당이 이게? 이게 바로 신기명 아닙니까? 신기명이가 누구야? 나 입찰자야, 아까. 1등 했던 사람. 나한테 찾아온 사람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2억 2백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감정가를 그대로 다 썼다는 얘기야. 감정가가 2억 2백이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 잠깐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감정가가 2억 2백이고 1순위 금액이 1억 3,200입니다. 실지는 1억, 청구 금액은 좀 그보다 적죠. 1억 1,300. 자, 그러면 제일 먼저 1등을 한 사람의 돈을 1순위 근저당한테 배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한테 할까요? 신기명 씨한테 하겠죠. 2등이니까. 2번 근저당이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어차피 투자하는데 2억을 다 써도 자기한테 그 돈이 다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7천만 원이. 여기 7천만 원이잖아요, 금액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1등도 할 겸 어차피 돈은 돌아오니까, 자기 채권자한테 돌아오니까 2억 2백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진 건 당연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회원들이 우리 떨어졌어요 할 때가 이해가 가는 거야. 2억 2백을 쓸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그 사람들이 도장을 잘못 찍어서 우리가 재수가 와줘서 이기긴 했지만 이 사람을 당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쓴 거야. 근데 하여튼 결론은 2천만 원밖에 못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돌아갔죠. 나도 이때까지 이 생각을 못 했어요. 며칠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마 만나자고. 요번에 원장님과 직접 만났으면 좋겠다. 전화가 온 거예요. 왔는데, 변호사랑 같이 왔는데, 내가 아는 변호사네? 그래서 나랑도 일도 몇 번 해본 변호사예요. 인사를 하고 들어왔어. 그래서 원장님 저번에 제가 이 의뢰를 맡았어요. 그래요? 보니까 그 사람 만만치 않은 변호사예요. 경험이 많아요. 어떻게 변호사님께서 여기다 오셨어요? 제가 이분이 여러 군데 돌다가 해결 방안이 없다고 어떻게 절 찾아와서 제가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한 1억만 받으면 되는데. 원장님 저희 의견은요. 요거 1억 1,300 갚으려고 합니다. 변제하려고요, 은행 거. 네? 자, 은행은 돈을 누가 주면 받아요, 안 받아요? 은행은 받습니다. 털어버려, 이거. 그 다음, 임의경매 집어넣은 사람 말고 강제경매 집어넣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 사람 이름이 강제경매 김중문이죠? 김중문이. 3천만 원 넣었죠? 이 사람 받아가요, 못 받아가요? 1순위, 2순위 받고 나면 10원도 못 받잖아요. 자, 법원 경비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근데 세금 먼저 또 내야죠? 세금 내야죠? 1순위 은행 줘야죠? 2순위 신기명 씨 받아가면 10원도 못 받아가. 이미 만나고 왔답니다. 500만 원 줄 테니까 그만 취하하세요. 오케이, 500만 원 주면 오케이, 취하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이 물건은 뭐가 돼요? 자연히 취하가 되는 거죠. 취소나 취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나는 내 앞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야? 한 푼도 못 받고 물건 취하돼. 다음 경매가 또 나오지만 이 채권자 신기명의는 7천만 원 받을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쓸 수가 있다는 얘기고 나는 많이 쓸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잖아. 법이 또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2천만 원밖에 못 주겠다는 거 한마디고 처음 한 말 그대로. 그래서 제가 회원들이 모여서 밥 먹고 있었어요. 전화를 했어요. 회장을 찾아서 신 회장 우리 1억 받으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해서 2천만 원밖에 못 받게 됐어. 어떡할 거야? 결정을 해. 다른 방법은 내가 생각할 땐 별로 없다. 그랬더니 잠깐만요 물어보고요. 물어봤어. 1분도 안 걸려. 원장님 그냥 팔재요.
야, 빠른데. 2천만 원이 뭐 큰 돈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팔았어요. 팔고 현찰로 줘서 갖고 왔어. 갖고 와서 이제 그걸 나눠보니까 7명이 했다 보니까 350만 원? 300만 원인가? 300만 원 정도 돌아가는 거야. 금액은 적어요. 그 좋다고 하고 나서 처음으로 투자한 게 한 사람 앞에 이 당시에 한 200만 원 정도, 7명이니까 투자했었잖아요. 한 사람 앞에. 200만 원 투자해서 열흘 만에 300만 원 받으니까. 날듯이 뛰는 거야. 그래서 3차까지 갔어요, 3차.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볼 때는 얼마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이게 프로스를 따져보니까 1,400만 합해서 1,420만 원 보증금 냈거든요. 1,400만 원, 20만 원 보증금 내고 얼마를 받았냐면 2천만 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130, 40% 되잖아요, 프로스가. 근데 이걸 나도 좀 광고를 하려고 따져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이렇게 남았을 때가 140%라는 얘기야. 그럼 한 달에 했으면 한 달에 남았을 건 얼마가 몇 프로일까 따져봤어. 곱하기 12를 해야 되는 거야. 곱하기 12. 그러니까 140% 곱하기 12를 하니까 한 1,500%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며칠 만에 팔았어요? 열흘 만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또 3을 해줘야 되는 거야. 한 달에 열흘이니까. 그러니까 1,500% 곱하기 3을 하니까 4,500%의 프로스가 생겼다는 거 아니야. 제가 한 것 중에서 손꼽히는, 5손가락 안에 꼽히는 프로스가 됐어요.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오늘 내가 주장하는 거는 도전 정신이에요. 복잡한 거라고 피하거나 도망가면 남길 게 없어. 복잡한 거에 도전해야 이렇게 단타도 나오고 잘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내일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은 소중하고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항상 잠재적으로 의식화시켜서 잠재의식까지 만들어서 어려운 것이 나오면 항상 도전하는 정신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